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은하를 연구하고 외계 생명체도 찾으러 가고 그렇죠. AI 특이점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암은 아직도 정복을 못했을까요? 예? 왜 유독 암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막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맞아요. 있는데 이게 소아마비나 이런 몇가 천연두나 이런 질병들은 사실 백신이라는 게 개발되면서 우리가 극복을 해냈잖아요. 근데 암에 대해서도 계속 똑같은 노력과 더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된 거는 암만의 뭔가 특별한 다른 점이 있나요? 우리가 뭐 소아마비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바이러스는 내가 걸리는 바이러스와 이 사람이 걸리는 바이러스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네. 같은 거니까 우리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약을 같이 맞는 거죠. 그런데 암은 이 사람이 똑같은 위암 환자를 하더라도요. 거기를 보면 그 암세포의 어떤 성분은 다 달라요, 환자마다. 사실은 여기서 하나 더 뜻이 더 중요한 게 있죠. 암이라는 거의 가장 특별한 특성은 암은 없애도 자꾸 또 자라나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쉽게 얘기해서 나쁜 세포인데 정상 세포가 나쁜 세포로 바뀐 건데 이것이 그냥 바뀌어만 있으면은 치료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제거해버리면 예, 되니까. 근데 없애도 자꾸 또 증식하고 또 증식하고. 이제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증식이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암이 도대체 왜 생기냐?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세포 수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깊은 생물학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어떤 뭐 수정란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세포들이 자꾸 증식을 해야 돼.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인이 됐다고 그런 일이 안 생기는가? 지금도 일어나죠. 예를 들자면 새로운 피에 있는 혈구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골수에서는 또 세포 증식이 또 일어나야 되고 갈아 끼고 그쵸. 예. 장세포 이런 데서도 그렇죠. 장세포가 또 죽어서 없어지면 새로운 걸로 또 새로운 돼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이런 증식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세포 증식이 일어나는 건 우리 생명 현상이 우리가 또 태어나서 자라고 우리가 또 삶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맞아요. 증식이라는 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조절돼야 되는 거죠. 딱 정확히 예. 필요한 만큼만 딱 맞습니다. 조절이 된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런 거를 잘 조절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망가지면 그것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증식하지 않을 때 증식을 하고 오류. 그렇죠. 또 증식한 다음에도 스탑을 해야 되는데 네. 스탑을 안 하고 계속 증식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오류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망가지는 게. 이제 그런 거에 원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배를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가공식품, 탄산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항성님께서 얘기하신 무슨 뭐 담배니 이런 것들 네네네. 이것까지만 이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요 암이 생기는 걸 좀 거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미시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게 좀 더 쉬워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이라는 거는 세포의 정상 세포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돌연변이. 아까처럼 무한정 증식을 하고 스탑할 줄 모르고 그럼 그 돌연변이가 왜 생기느냐? 아까 대표적인 게 담배 뭐 이런 것들은 뭐 술 이런 것들은 거기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물질이 많아가지고 돌연변이를 더 잘 생기게 하지. 이게 그 사실 암에서 되게 진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암 논문 읽어보면 이볼루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암은 되게 진화적인 현상이거든요. 다른 질병들과 다른 게 이 세포의 진화가 매우 밀접하게 그렇죠. 관련됐다는 거에서 다른 질병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착한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자 세포면 뭐 인슐린 만드는 일을 하고 뇌 세포면 뇌에서 신경 작용하는 일을 하는데 나쁜 세포가 생겨요. 이 나쁜 세포는 어떤 나쁜 세포냐면 자기는 일 안 하고 주변에서 영양분을 다 훔쳐 먹어요. 그런 다음에 분열만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자기 얌전히 분열하지 않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착한 세포랑 음식 다 훔쳐 먹으면서 분열하는 나쁜 세포 중에서 어느 게 더 늘어날까요? 나쁜 애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기본 세팅이 암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에 놓여 있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자외선도 쬐고 안 좋은 것도 먹고 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이 기본적으로 진화의 방향 자체가 이런 나쁜 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늘어나게끔 돼서 나이가 들면 암에 더 잘 걸린 거죠. 진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우연적으로는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세포는 오히려 잘 죽는 쪽으로 돌연변이 날지는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그건 빨리 없어지겠죠. 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면은 증식 잘하고 잘 안 죽고 이런 세포들이 점점
진화적으로 점점 선택이 되겠죠. 아, 나쁜 애네. 우리가 이제까지 앞서서 많이 얘기했을 때는 이대한 교수님이 되게 진화라는 거를 긍정적이고 순응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저는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생명체라는 게 되게 이 우주의 엔트로피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부조리한 거다 하셨는데 결국 이게 계속 늘어나서 더 복잡해지면서 인간이 멸종하는 게 진화적으로는 맞는 방향인 건가요? 자, 그럼 멸종하는 게 심지어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이라기보다는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면서 맞이하게 된 비극적인 운명 같아요. 운명이다. 왜냐하면 단세포 생물은 암이 의미가 없어요. 네. 분열하면 그냥 다른 생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세포 생물이 되면 세포들이 연합해서 사실은 분업을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하면 요즘 학생들 팀플을 싫어하더라고요. 팀플. 아, 팀플레이? 예. 왜냐면 팀플 하면 프리라이더. 아, 꿀 빠는 애들. 꿀 빠는 친구들 있잖아요. 편하게 얘기해. 벌들. 여기도 네. 그러면서 원래 세포 하나가 혼자서 열심히 먹고 살던 시기에는 암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됐는데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팀플 하는 생물이 생기면서 프리라이더가 생길 위협이 존재하게 되고 거기다가 더 나쁜 거는 자기만 공부 안 하고 자기만 과제 안 하고 점수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더 프리라이더를 더 늘리는 거죠. 야 여기 꿀이야 하면서. 네. 진짜 내가 보니까 약간 학교 다닐 때 피해를 좀 많이 받으셨나요? 그런 거 같죠? 프리라이더 어디 가나 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암세포가 일단 뭐 어떻게 뭐 하나가 생겼다고 이제 시자고요. 암세포가 하나가 생겼는데 아니 얘가 어떻게 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 이제 조금씩 이게 암에 대해서 면역이 중요한 거를 조금씩 얘기하는 질문을 딱 훅 던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본능적으로야. 들어와. 이 면역이 여기 들어와야 돼요. 면역이요? 예, 여기 순간에 우리가 요즘에 실험을 하다 보면은요, 뭐 암세포를 뭐 딱 하나 달량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수의 암세포를 이렇게 어떤 뭐 실험용 생쥐에 넣어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제 말씀드린 단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이렇게 돼서 암이 금방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 생겨요. 저절로 없어져요. 아, 오히려요? 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나오는구나.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예. 아, 암에 대해서도 면역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면역이라고 그러면은 네. 먼저 암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상태.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암이 먼저 떠오르진 않죠. 절대 그렇죠. 아니죠. 예, 아니잖아요. 맞죠. 예. 면역이라는 거를 뭔가를 공격해서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럴 때 면역이 남을 공격해야 되니 나를 공격해야 되니 라고 남을 한다면 공격해야 되는데. 남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면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게 셀프랑 논 셀프. 자기랑 그렇죠. 비자기를 구분하는 게 구분하는 거. 면역계의 제일 중요한. 근데 암을 생각하면은요, 약간 비슷한 말장난 같지만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구분이에요. 나와 남의 구분이랑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구분이 뭐가 다른가 싶겠지만은 그렇죠. 생각해보면 암세포는 굳이 따지면 남은 아니고. 내 거죠, 내 건데 내게 약간 바뀌었어요. 아까 돌연변이. 그래서 사실 처음에 면역학자들은 연구할 때 면역 세포가 암을 공격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선구적인 면역학자가 아마도 이제 이 면역이 암 세포를 제어하고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내세웠어요. 그 가설의 이름이 면역 경비 가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암에 대해서 우리 면역계가 늘 감시하고 늘 경비하고 있을 것 같다. 그 예언자가 누구셨어요? 그 프랭크 맥팔레인 버넷이라고요. 그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면역학자예요. 호주에. 그분이 1960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업적으로 받았는데 면역학의 기초 원리를 한 걸로 받았는데 실제로 암 세포가 한두 개 생겨도 아마 바로 암 환자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암 걸린 적 한 번도 없는데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언젠간 또 암 세포가 하나가 됐는데 좀 그때 재걸려고 하다가 좀 안 됐어요.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했는데 5개가 됐는데 그때 면역 세포가 와서 제거를 해줬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도 살아오면서 제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나도 모르는 암세포와 이미 전쟁을 벌였었던 적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예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것이 그 후에 이것이 많은 것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가 이런 거죠. 에이즈 같은 질병 같은 경우 면역이 결핍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HIV에 걸렸다고 다 에이즈가 되는 건 아닌데.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HIV에 걸려서 옛날 치료제가 없을 때 에이즈가 말기가 돼가지고 자기 면역이 다 망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암이 잘 걸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면역이. 아까 면역 경비 가설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또 요즘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장기 이식 받는 분들 계세요. 주위에. 그러면 그분들은 매일 하나씩 조금씩 그 면역 억제제를 드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심하게 또 하는 건 아니지만은 면역을 억제시키니까 암이 좀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역이 암세포도 일단 모니터링을 다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새롭게 알게 된 현대 면역학의 그 무장한 그 지식으로 암을 이제 면역으로 치료해봐야겠다. 40년 동안 이 암을 면역으로 치료하겠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이제 본물처럼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논문들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쥐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암을 면역으로 치료했다는 논문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쥐는 치료했는데. 생쥐만 그랬고 환자한테 들어가면 다 족족 실패를 했어요. 그게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까지. 여기 이제 지금부터가 아니 2013, 14년부터 이제 성공 스토리입니다. 얼마 안 됐다. 예, 진짜. 좋은 예. 정보입니다.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세히 봤어요. 네. 우리가 면역 경비 가설대로 본다면은 감시 가설대로 본다면은 면역은 원래는 충분히 강하면 암세포를 제거해 줄 수 있는데 그럼 왜 이 면역 세포들이 왜 힘을 못 발휘할까? 근데 거기서 그 힌트가 처음 나온 거죠.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는 좀 PD1이라는 분자가 나와야 되는데 PD1? 네, 분자 이름인데 암세포는 어떤 늘 PDL1이라는 분자를 발현하고요. 암세포이다 면역 세포는 PD1이라는 분자를 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PD는 같은 성씨. 서로 이제 같은 성씨죠. 예.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손을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암세포, 여기는 면역세포. 친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이 단백질과 단백질이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암세포가 얘한테 야, 너 지금 가만히 있어. 억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못 움직이게 하는 거구나.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빡세게 그러지 마. 이렇게 돼서 힘이 빠진 T세포를 탈진 T세포라고 합니다. 탈진. 바로 딱 느낌이 오네요. T세포가 탈진했다. 오히려 암세포가 계속 어떻게 보면 탈진을 시킨 꼬셔가지고 거죠. 탈진을 예. 시켰다. 기빨리게 했다. 그게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요. 예. 다시 이렇게 악수를 해보죠. 회사들이 뭐 어떤 걸 했느냐. 요 악수를 못하게 하는 항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끊어요. 손을 띄게 하는. 가운데에다 뭐 놓은 거 잡을 수 없는 막 발 같은 거를 만드는 벽 같은 걸 아니면 가시가 있는 공 같은 거 정말 마찬가지인 거죠. 예. 어느 쪽 손을 막는 거예요? 암세포 쪽을 막아야 아니면 그것도요. 어떤 제약회사는 여기에 붙는 걸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일단 악수만 못하면 되니까 어떤 제약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못 한쪽에다가 가시눈을 붙이는구나. 근데 둘 다 성공을 했습니다. 오. 예. 그랬더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뭘 붙여놨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악수를 못하게 하니까요. 그렇죠. 얘가 진짜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 기가 안 빨리는구나. 걔가 이렇게 커지니까 암세포는 그걸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쿠션. 약들을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그래요. 옥티로 같은 게 면역 관문 억제제. 관문은 문의 그 관문. 그래서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말 좀 약간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환자분들 커뮤니티나 일반인들에서는 이거를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재. 관문 빼고 예, 그냥 면역 항암제. 쉽잖아요. 그래서 면역 예, 항암제. 예.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이건 암 백신이 아닙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이게 처음으로 면역의 원리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한 첫 번째 사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암 환자들 모든 암 환자는 아니고요. 이제 특정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약을 좀 쓰고 있어요. 어떤 암입니까? 좀 궁금해서. 폐암, 폐암. 폐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신장암도 쓰고요, 신장, 간암도 간암. 쓰고요, 그다음에 흑색종도 쓰고요. 피부병. 아유 많아요. 예. 몇 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기 뭐 1기, 2기, 3기, 4기 있듯이 네. 말기에도 써도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데프콘님 이거 다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공부 좀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 공부는 안 합니다. 여기 딱 비워가지고 와요. 그래야 잘 들어와요. 근데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예,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4기 말기 암 환자는 완치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근데 드물게라도 완치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근데 아예 완치요?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치까지 나오고. 근데 그게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획기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에서는 이제 이게 암이 없어집니다.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패러다임의 변환이었어요. 이런 소리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은 분들이 201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미국에 한 분, 일본에 한 분. 그 미국 분. 그 사람이 짐 앨리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제 기억에 2016년인가 그때
대한면역학회에서 연자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원리 발견해서 제약회사가 신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을 맞은 암 환자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기 환자가 이게 마침 이쪽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어요, 암이요. 와, 근데 너무 놀랐던 거. 그 약을 썼는데 완전 정상. 아, 진짜로요? 근데 효과가 있는데 와하.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전 대통령 중에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좀 더 오래 더 오래 사신 거죠. 2015년에 제가 한 7월인가 8월 여름이었거든요. 그분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내가 악성 흑색종이 있는데 이게 뇌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오늘 마지막 기자회견이다. We had an MRI of my head and neck, and it showed up that it was already in 4 places in my brain. Now I feel, you know, that it's in the hands of God, whom I worship, and I'll be prepared for anything that comes. 근데 12월에 다시 기자회견했어요. 나 다 낫지롱. 진짜로요? Welcome to all of you, and thank you very much for not only the help for the Carter Center, but for your many messages that you've sent me lately since I announced that I have an illness. I'm getting treated for it pretty well.